변호인 사임입니다. 변호인 사임. 누구의 변호인이 사임을 했길래 키워드로까지 나왔느냐. 여기 같이 보시죠. 누구의 변호인이냐.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을 어제부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입장문이 나왔어요. 오늘부터 명 씨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사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명 씨의 요청에 따라 그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소연 씨,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이 처음에 어떻게 명태균 씨 사건을 좀 수임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네, 다들 제가 이준석 저격수로 나섰다, 그런 얘기 많이 용산, 나옵니다. 네, 용산 오더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십니다. 김소연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예, 본인이 딱 판단해서 하는 사람이다, 컨트롤 안 된다라는 거 전부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일은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얼마 전까지 이준석하고 연락하고 지낼 사이로 가장 끈끈한 사이였어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저를 선택한 부분이 큽니다. 아하. 네. 김소연 씨 얘기는 뭐 마치 내가 뭐 용산에 뭐 오더니 뭐 이준석 씨를 공격하려고 뭐 했다는 둥 이런 얘기인데 아니다. 명태균 씨가 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성재준 위원님. 명태균 씨가 직접 본인이 선택한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왜 이번엔 그만해 주세요라고 요청에 의해서 지금 사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번엔 그럼 그만해달라고 한 것이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어떻게 됐는가 그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얘기도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명태균 씨가 자기를 선택한 부분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려면 그냥 의뢰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택의 부분이 크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됐던 과정에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선택했다라기보다도 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또 입장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입장이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상 이제 그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폭로성 지금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지금 또 사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의중이 명태균 씨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게 또 맞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임했다라는 걸로 봐서 명태균 씨의 요청에 따라 사임했다라고 하니까 애당초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어떤 변호를 맡게 된 과정에도 네. 명태균 씨의 의중보다는 좀 다른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재준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수임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사임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이게 온전히 명태균 씨의 100% 의지로 이루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이준석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변호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사실 골대 방향으로 골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을 먹기 직전이에요. 한 골만 먹힐 게 아닐 것 같은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는 저한테 이걸로 뭐 검찰한테 절 부르지 마 이런 시그널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이 절 부를 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검찰이 부를 것 같다는 말도 모 변호사가 흘린 거겠죠. 네,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변호인 중 하나가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골대 방향으로 골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동학 위원님. 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 하나가 바로 김소연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만 하더라도 세 번째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뀌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제가 명태균 씨여도 바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을 언론에서 지금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태균 씨한테 유리한 말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한테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리해진 건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쪽에 뭔가 포커싱이 더 돼 있다는 느낌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받았거든요. 근데 저간의 상황을 좀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편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차도 있지만 매 시간마다 있는 건 아니었고 접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명태균 씨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면 내 변호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구나라고 느껴서 자기한테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어딘가에서 하던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무료 변론을 해줄 2명의 변호사가 명태균 씨 주변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들로 선임이 될 것 같고 네. 이 저간의 상황을 보니까 결국엔 명태균 씨 스스로가 이 변호사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이게 명태균 씨를 어떤 변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뭔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이준석 대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이 변호를 제대로 할 마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죠. 네. 지금 말씀은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좀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명태균 씨 요청을 한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 때문이겠느냐,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의뢰인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이동학 위원님의 같이 추가된 생각이었었는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명태균 사장님께 사임의 변을 해드리자면 변호사 말 안 들으면 사건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웃음 표시예요. 네. 그러면서 진술 거부하라고 해도 술술 다 말씀하셔서 저희 변호인들 참 다리도 아프시고 황금이도 아빠 보고 싶을 텐데 변호사 말 좀 잘 들으시고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성재준 위원님, 아까 이동학 위원님 말씀은 변호인이 너무 막 말을 다 술술 의뢰인한테 불리한 말까지 하는 게 좀 문제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아니 우리 말 좀 듣지 검찰에 다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건 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뭐가 충돌이 됐었던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을 피하고 싶다 이거였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자기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법원에 이제 나중에 판단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좀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아는 것들을 상세히 굉장히 얘기할 것 같고,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변호사로서의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얘기했던 이제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어떤 그 폭로성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네. 지금 이제 변호사 말 좀 잘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충동이 있는 거 아닌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보여주는 거를 어필함으로써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로서의 그거보다도 좀 다른 목적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사임 요구까지도 있었던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네.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 검찰 조사도 좀 있으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 명태균 이슈 자체가 야권에서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묻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준석 의원을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희가 사건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의 해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명태균 씨는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발끈해서 바로 입장을 내 가지고 나는 명태균 여사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확실한 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이제 의원이 당대표가 됐던 게 2022년
2022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명태균 씨를 알았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먼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카톡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김소연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슈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 명태균 씨 이슈의 본질 자체에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 해가지고 뭔가 이슈를 덮기 위한 용도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도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약간 이 포커스 어떤 프레임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다른 프레임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요.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한테 포커싱되는 이런 부분을 이준석 의원이 사실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야당의 이 주장인데 사실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왜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명태균 씨랑 연락을 했었던 걸 보면 그 이전부터 연락을 했었다는 게 지금 사임했다는 김소연 변호사의 얘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 부부의 이걸 덮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도 이준석 의원 자체도 좀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결국은 다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일 텐데 김소연 씨가 한 얘기 마지막 조언 사임의 변 그러면서 한 마지막 조언이 뭐냐. 변호사 말 잘 들으세요. 변호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남아있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 어제 직접 이 검찰 조사받는데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께서는 사실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명태균 씨가 반박을 하지 않아서 사안이 좀 커진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반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동학 의원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가 반박을 안 하고 침묵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엄청나게 무언가를 폭로할 것처럼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 한 건이 굉장히 폭발성을 갖는 것이었는데 또 다른 폭로할 건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육성 녹취나 이런 것들이 더 있는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변호인들도 조마조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명태균 씨의 태도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기자분들이 전화만 하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 가서도 똑같아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도 그랬고 다른 변호사들도 아마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이러는데 단독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검찰 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대통령이 김영선 씨를 캠프에다가 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당시 캠프에서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철돼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이거를 검찰 가서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단독 보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변호인들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 변호사 10번 바뀌어도 사람의 이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너무 많은 말들을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변호하기 어려운 의뢰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요즘 계속 단독 보도가 검찰 조사 받고 지금 구속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명 씨가 받는 여러 개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창원 산단 관련한 건데 관련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창원시 공식 문건에 등장한 명태균 시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논의했다. 창원 산단 관련해서 뭐 보고를 받았네, 대외비 문건을 뭐 봤네라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창원시 공식 문건 보면 그런 게 있죠. 누구누구 모여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건에 명태균이라고
아예 이름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하고 공식 문서에도 이름이 좀 명확하게 박혀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창원시 관계자 얘기가 이래요. 뭐라고 하느냐. 총괄 본부장이란 명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김영선 의원실에 총괄 본부장이란 명함을 파서 갖고 다녔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함으로 김영선 의원실 총괄 본부장이구나라고 창원시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같이 이 산단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재준 위원님. 아니 근데 저는 저 해명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명함에 총괄 본부장이라는 이제 그 직함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만 원짜리 무슨 예산 딴다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보니까 5,600억이 소요되고 여기에다가 40%가 증가되면 1조 가까이 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그냥 명태규 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그냥 이미지로만 봐도 민간인처럼 보이거든요. 총괄 본부장보다도. 어떻게 저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했을까라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명태균 씨가 요청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추진했던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명태균 씨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증언했던 얘기 같은 경우도 흥남표 이제 그 당시 그 창원시장과도 자기가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했던 그 자리에도 국장과 과장과 팀장까지 다 이제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민간이 어떤 그 뭐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뭔가를 보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 자체적으로 뭔가 좀 접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네.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서는 일단 그 관계자의 해명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명함 하나 갖고 왔다고 그냥 같이 논의하시죠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었겠느냐. 그 뒤에 뭔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할 법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어떻게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